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착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자 철수도 있었는데 철수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철수는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철수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에게 이야기 하나 해줄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주 깊게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목이 말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장로 공수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공수 할아버지를 아주 존경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공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은 항상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줍시다.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가진 물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물을 나누어준 덕분에 이웃들도 목마름을 조금 덜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물을 나누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물병을 이웃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으니 이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물을 나누어 쓰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요리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서로를 위해 물을 모으고 먹을 것을 나누며 더욱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침내 비가 쏟아져 내렸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서로를 도왔답니다. 철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거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단다, 철수야.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비록 너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너의 선행은 언젠가 돌아오게 마련이지. 그날 이후 철수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친구들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마을 인의 이야기는 철수와 함께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지며 그 가치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날 오후였어요.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에 갑자기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건 왜일까요?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호두 장군으로 불리는 한 아저씨가 있어요. 호두 장군은 이름을 딴 호두 나무 밑에서 항상 낮잠을 즐기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죠. 그는 마치 호두 나무의 영혼처럼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뚝뚝하고 찌푸린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멀리하려 애썼어요. 그의 얼굴엔 늘 화가 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어서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날 마침내 그 수수께끼 같은 호두 장군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호두 나무에 걸려있던 공공의 자전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잠시 세워 두고 호두 장군 옆을 지나치곤 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 자전거가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호두 장군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도둑이 아니겠지? 저 무뚝뚝한 얼굴로 자전거를 훔치는 건 아닐까? 결국 우리는 호두 장군의 행동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몰래 지켜보았죠. 한여름에 뜨거운 해가 지고 슬슬 밤이 찾아올 때쯤 우리는 호두 장군이 호두 나무 아래서 자리를 뜨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를 하는군.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놀랍게도 호두 장군은 자전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닦고 기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뚝뚝하고 화가 난 얼굴의 아저씨는 사실 공공 자전거를 손수 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전거가 고장날까봐 걱정이 되어 이렇게 몰래 기름을 쳐주고 바람을 넣어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무뚝뚝한 얼굴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호두 장군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그의 주위에서 놀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맹자의 철학은 호두 장군의 따뜻한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있죠.
외부의 환경과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선한 본성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맹자의 성선설처럼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환경과 신뢰만 있다면 그 본성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두 장군은 이제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한 아저씨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 맹자의 가르침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그 선함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강 건너 작은 마을에 장만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두를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짜 특별함은 무의를 철저히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의의 달인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최고의 만두를 뽑는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회는 장만두가 참가할 때마다 우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의의 철학에 따라 절대 만두에 애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연스레 만두를 만들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피땀 눈물로 만든 만두들이 하나둘씩 등장했습니다. 만두들이 너무나도 맛있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 음식들 지켜보는 동안 심사위원들도 군침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장만두는 대회에 심하게 늦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시장에서 구한 재료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장만두는 이제서야 만두 반죽을 하려 했죠. 사람들은 속으로 그가 이번에도 우승을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그가 절대 우승 못할 거야. 다른 참가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만두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의 평소 방식대로 무의 철학을 실천하며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반죽을 많이 치대지 않고 재료를 너무 많이 넣지 않았으며 그냥 자연스럽게 만두라는 맛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만두는 섬세한 손길 없이 단순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만두를 맛보기 시작했죠. 이 만두 맛은 정말 환상적이군요. 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만두의 차례가 다가오자 모두 긴장했습니다. 대체 이 무의의 달인의 만두는 어떤 맛일까요? 그의 만두를 첫 입 베어 문 심사위원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한 뒤 심사위원장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만두에는 참 여러가지 맛이 담겨있군요.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무의의 원칙을 잘 따랐습니다. 이게 진짜 만두의 본연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합의 결과 다시 한번 무의를 실행한 장만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장만두 대체 어떻게 이런 만두를 만들어낸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에요. 장만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두를 만들 때 강제로 맛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료의 본래 맛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억지로 맛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로소 무의의 철학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곧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무리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무엇이든 자연다운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더욱 훌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마을은 이내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장만두는 만두 이상의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먼 우주의 어느 한 귀퉁이 은하수 끝자락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의 별들이 반짝이며 그를 감싸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철학적 논쟁도 현세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은 마음 한켠에는 조선시대의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별 하나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며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계 선생님. 저는 여러분이 은하수 안내인이라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 별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탐구했던 이기호 발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일상 생활에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안내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빛나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볼 만한 곳이 있어요. 은하수 끝에 이기호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마 사람들에게 큰 재미를 줄 겁니다. 그리하여 퇴계 이황 선생님은 안내인과 함께 이기호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 마을은 평범한 농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기는 이와 기가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대롱대롱 매달린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기호발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이와 기가 실질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갑니다. 마을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마치 이왕의 이론을 체험이라도 하듯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원리와 물질적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정원에서 한 소녀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라고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도구는 물을 절약하는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물은 바로 긴 물질적 요소였습니다. 도덕적 원리인 이가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물이라는 물질이 없으면 그녀의 노력은 무의미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 광경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소녀가 바로 내가 말한 이기호 발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사람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기와 이해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한 농부는 씨앗을 심는 데 있어 최적의 시간과 조건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이었고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원소는 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가 큰 장마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를 따라 행동하는 마을 사람들은 자율적인 질서를 이루어 물길을 바로잡고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원리인 이가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였고 물이라는 물질적 요소 기가 이를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말한 이기호 발설이지. 도덕적 원리가 물질적 요소와 만나 현실에서 실현될 때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야. 여정이 끝날 즈음 안내인은 이황 선생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기호 발설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안내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다시 은하수의 반짝임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철학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이제 그의 이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